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는 비트보부상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시장에 돈을 푸는 것, 이 모든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모두를 잘 살게 만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정부에서 청년, 저소득층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원들이 진짜 그들을 위한 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돈을 공급해 살리고 그 덕분에 일자리가 유지되면 좋은 일 아니냐고 말이죠. 그리고 시장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주는 그 지원금과 값싼 대출이 사실은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조용한 약탈과 다름없습니다. 무분별한 지원금, 복지정책, 금리 인하가 결국 통화 가치를 계속해서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유동성 공급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사실은 새로운 돈 찍어내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진짜 성장이 아니라 미래의 불을 당겨 쓰는 설탕 중독과 같습니다.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잠시 힘을 내는 것과 같죠. 순간적으로는 활력이 넘치지만 결국 몸에 무리가 가고 더 큰 피로가 몰려옵니다. 우리 경제가 바로 그 에너지 드링크, 즉 쉽게 만들어지는 빚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한 핵심에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의 아주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운 대출로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로 결정하면 시중에는 원래 있던 돈의 몇 배, 몇십 배에 달하는 돈이 풀려나게 됩니다.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결국 신용팽창은 설탕이고 비트코인은 단백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탕, 즉 값싼 빚은 먹는 즉시 폭발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금방 꺼지고 몸에는 부작용만 남습니다. 반면 단백질, 진짜 저축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만드는 진짜 축적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설탕 과다 복용 상태인 겁니다. 이 설탕 중독 경제는 세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첫째, 자원의 끔찍한 낭비, 즉 자본 오배분입니다.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원래는 수익성이 없어 시작조차 못했을 프로젝트들이 할 만한 사업으로 둔갑합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고 투자를 감행하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보고 달려들었지만 거품이 꺼지자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본을 잘못된 곳에 쏟아부은 실수였습니다. 둘째,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캔틸런 효과입니다. 새롭게 풀린 돈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요? 대부분 정부, 대형은행, 그리고 자산가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일반 서민들보다 쉽게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먼저 선점합니다. 그 돈이 돌고 돌아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한 뒤입니다. 결국 돈을 찍어낼수록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당신의 월급이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경기 순환입니다. 신용 팽창으로 쌓아 올린 성장은 필연적으로 붕괴를 맞이합니다. 인위적인 호황 뒤에는 고통스러운 불황이 뒤따라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그래프가 완만한 우상향 곡선이 아니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톱니바퀴 모양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드머니, 즉 비트코인과 같은 정직한 돈의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 가치가 희석되지 않죠. 이 시스템에서는 성장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장은 빚이 아니라 진짜 저축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모은 실질적인 잉여 자본만이 투자의 재원이 됩니다. 낭비가 줄고 사회 전체의 자본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세상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대출도 애플 같은 혁신도 사라지는 건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담보 하나 없는 스타트업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은 어떻게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신용과 혁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정직한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먼저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를 보죠. 이들은 더 이상 값싼 빚에 의존하지 않고 지분 투자와 현금 흐름 기반의 금융으로 나아갑니다. 벤처 캐피털이나 엔젤 투자자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들은 스타트업의 지분을 대가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함께 나누지만 실패하면 모든 손실은 투자자가 감당합니다. 실패의 위험이 은행 시스템 전체로 혹은 평범한 예금자에게로 전염될 일이 없는 구조입니다. 초기 현금 흐름이 좋은 서비스 기업이라면 매출의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열광적인 팬이 있다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선주문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담보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의 혁신은 어떨까요?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대 기업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람들의 저축으로 구매되는 회사채를 통해 얼마든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유보이익을 재투자하여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자금의 근원이 허공에서 찍어낸 새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소비를 밀어 모은 진짜 저축된 돈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과 손실은 오롯이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익숙하지만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래의 불을 끌어다 쓰는 세상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낯설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드머니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정직한 돈을 기반으로 개인의 저축과 건전한 투자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그 끝에는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대중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약탈이라는 비트코인의 시선입니까? 이 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 믿었던 유동성 공급은 사실 통화 가치를 희석시켜 부를 이전하는 과정이다. 둘째, 비트코인 같은 하드머니는 진짜 저축을 기반으로 하여 느리지만 낭비 없이 꾸준히 쌓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하드머니 세상에서도 신용과 혁신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 있는 투자자를 통해 더 건전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결국 금리 인하,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 등의 유동성 공급은 성장을 빨라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고 하드머니는 성장을 진짜로 쌓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시간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가장 큰 실질적인 부를 만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